연습하는 거죠, 이제. 예.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남제장 박영수입니다. 먼저, 네. 먼저 오늘 전남제 가족의 일원으로 되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나 코로나19 오미크론이 지금 발병해서 아마 강주 전남이 7천여 명의 오늘 또 많이 발생됐는데, 이렇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교육을 참석해 준 데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사실상 지금 교육 시간이 이제 좀 짧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교육 시간 내에 불편하지만은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능한 한 대화를 자제한다든지, 또 사실 교육하면서 쉬는 시간에 가볍게 음료도 하셔야 하는데, 우리 가족,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 또 한소녀부, 또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교육을 처음 실시하는데 그런 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역 여건들을 감안해서 저희 이제 집행부 임원들을 일괄해서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 고문님 포함해서 이리 다 나오십시오. 집행부 임원들 다 나오십시오. 다 나오세요. 우리 인사는 동시에 드리려고 그래요. 대신 이제 인사 말씀을 없고 인사만 동시에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요. 다음 기회가 이제 많기 때문에요. 고문님 이리 먼저 오세요. 자, 이기 우리 전남 지회장을 이끌어 주시고 토대를 마련해 주시고 송용일 고문입니다. 이래평가사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백칠복 부회장이시고 이해평가사님이십니다. 정문숙 부회장님이시고 오해평가사님이십니다. 자, 소정수 사무국장님이시고 삼해평가사십니다. 오영교 사무차님이시고 육해평가사님입니다. 아무튼 지혜 발전과 또 회원 단합, 또 우리 모두 권익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격려박수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실 어려운 시기에 여기 또 여러분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의실 배려, 또 영상 녹화에 협조해 주신, 지금 밖에 계십니다만은 김수훈 원장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거 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따가요. 아무튼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집행부 임원들은 전남제의 가족의 일원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국 제1의 평가사가 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사실상 2233명이 전국적으로 합격하셨기 때문에 아마 업무량,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개의치 않고 이 길을 기회로 삼아서 업무량 확대를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집행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보면은 우리가 5살 됐습니다. 이제 우리 협회나 지회가 농지협은 조금 더 바르고요. 그래서 약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은 소원의 평가사로만 구성된 정체성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한다면은 어느 협회 또는 법인 못지않게 최고의 협회나 지회가 될 것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은 의견도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신다면은 협회나 또한 저희 지회에서도 최선을 다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서 참여와 열심히 하는 것은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함께 해주셔야만이 가능하다는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일부 협회나 지회에서는 확정되지 않은 사항, 또 일반적인 사항,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홍보함으로써 선택에 고민하는 회원들한테 어찌 보면은 심적 부담을 주고 있는 것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확정되지도 않은 사항. 그리고 당연히 우리 지회나 협회나 다 하고 있는 사항을 이러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 전남지회는
사실상 말씀드린다면은 이렇게 집합교육 전국에 가장 먼저 하고 또 최초고, 그리고 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전남지에는 먼저 이렇게 집합교육을 해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할 이론, 기본적인 실무, 그 다음에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한 다음에 또 다시 현장에서 중요한 사항을 반복 교육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평가 나가시는 데에서 좀 처음 나가시면은 굉장히 뭐랄까 심적으로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되고 하는데 그런 걸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은 유괴 평가사님들 오셨지만은 크게 민원이 없었어요. 지금 다른 데에서는 일부 지금 저도 듣기로는 협회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은 민원이 발생, 지금까지도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희 지에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히 우리 경험이 많은 선배들을 활용해서 그 민원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농협에서 좀 잘못된 것이라든지 또는 대학자의 좀 일방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사실 민원이라지만 우리 평가사가 평가 과정에 있었던 민원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평가사는 농협과 또 본부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대학자의 민원을 처리해 주는 것이 우리 지혜라든지 또 평가사의 또 권익, 또 우리 일거리 확보, 그런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항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7회 평가사님들 어떤 비공식적이 됐든 간에 제가 7회에 걸쳐서 거의 한 180여 분을 간담회를 가졌어요. 여기 여러분들이 저를 뵈신 분들도 계시겠죠. 간담회를 가진 과정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이 많은 수가 돌았는데 평가 물량은 어느 정도로 증대되겠지만 현재 농작물로 봐서는 49.5% 정도가 면적 대비 보험에 가입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확대될 충분한 가능도 있기 때문에 2, 3일, 2일 좀 더 할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기웃거릴 것이 아니라 함께 하면서 파일을 넓혀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평가사 시장 확보라든지 우리의 일거리 창출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 3일, 2일, 2일 가지고 너무 그쪽에 관심을 가지면은 함께 할 수 있는 힘, 역량을 갖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한다, 그리고 피자 한 조각이라도 같이 나눠 먹고 부족할 때는 그 한쪽 갖고 싸움할 것이 아니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에 대한 말씀을 그때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남지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믿고 함께 해주시라 믿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제 3월 2일 날 협회와 농협소원부 본부에 지금 방문을 하기로 돼 있어요. 사실은 전남지가 이 소 지금 가축 평가를 하는데 위장사고 적발사가 가장 많다. 그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면책, 보험금 안 줄 거를 주는 사례가 있는데 전남지에는 그러한 사례를 민원 없이 많이 쉽게 말하면 우리 평가사님들께서 조사해 주셨기 때문에 소원부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나가지 않아야 할 보험금을 막아주기 때문에 전남지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설명과 아울러 소원부의 현재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소평가 구역을 확대하고 또 여타 다른 사항도 건의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간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각자의 역할에서 각 협회의 입장이나 지회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에 최초로 그리고 가장 빨리 이 코로나 엄중한 시기에 이 교육을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론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런 사례를 숙지하고 그 다음에 가능한 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교육을 빨리 시작했다. 작년보다는 약 한 20일 빨리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남지에서는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현장 체험도 하고 또 동역과 또 계약자, 유대관계를 위한 다양한 시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권익 또 일거리 확보를 위한 TF팀을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각종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 제1지회로서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다 해 나갈 것이라 저는 믿고 또 여러분의 협조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교육을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이걸 좀 띄워도 되겠는데요. 저는 사실 이 자리에서 지금 5회부터 이 자리를 많이 섰기 때문에 익숙한데 또 여러분들과 또 새롭게 또 학교 가신 분들과 배우니까 또 새롭기는 합니다. 제 이름은 이제 말씀드려야죠. 소개 안 하시게. 아신 분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을지 모르니까 제 전화번호 명함 드리면 좋은데 전화번호도 외우기 좋습니다. 저는 이제 전남지에 우리 송영일 현 고모님 하실 때 사무국장을 이제 2년 하고 지난해부터 이제 지회장을 이제 맡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또한 재배학 및 원예작물을 3회생 때부터 우리 랜드 3에서 강의를 했으니까 지금 현재 6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평가사로서 가장 유능한 평가사를 된 조건은 기본적으로 업무 방법에 대한 평가는 하루 이틀 하시면 다 해요. 간단하니까. 그러나 농가와 대화 또 이 공정한 평가, 현실에 맞는 평가를 위해서는 사실은 재배학과 원예작물학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왜 1차 시험에 이 재배학과 원예작물을 넣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작물의 특성, 재배 환경, 그 다음에 각종 재해, 그 다음 병충해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1차 시험감을 넣은 거예요. 그게 어려우니까 하겠죠. 그러나 이제 그래도 실강을 받으시고 하신 분들은 그래도 설명을 해서 좀 이해가 되고 하는데 그냥 혼자 도각하신 분들은 외워서 하기는 했죠. 했지만은 내용을 잘 몰라 깊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틈 나는 대로 시간이 되시면은 이제 간담회 도 말씀드렸죠. 학교에서 뭐 해야 합니까? 유튜브 같은 걸 보시면서 각종 작물에 대한 정보 같은 걸 보시면은 굉장히 유용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해 주시길 바라면서 1차 이제 손해평가사 길을 들으면서 오늘이 이제 오프닝 교육이시죠. 그래서 손해평가사 길을 들어서면서 이걸 보시면 이제는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평가사로서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나 또 어느 시기에 평가에 나가기 때문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 과정이 다 있고 또 공통적으로 평가할 때 이 로드맵 기본적으로 공통사항을 여러 개 말씀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료 하나를 가지시면서 이 평가의 길을 들어서면은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혜나 모든 평가사의 기본 목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그래서 민원 발생 없는 평가사가 되는 게 기본 목표죠. 자, 공정하고 객관적인 것. 객관적. 그 다음에 민원 발생 없는 거. 공정이라는 것은 어떤 걸 그렇죠? 결론은 현장이잖아요. 현장에 있어서 피해 사항이라든지 물건 그러니까 현장에 있어서 피해 사항 조사 품목이죠. 이걸 제대로 봐줘야 된다는 거죠. 제대로. 그러니까 민원은 결론 누구하고 관계가 됐어요? 계약자하고 관계되죠. 계약자. 그래서 저는 공정하고 객관적 평가로 민원 발생 없는 평가사가 제일 목표잖아요. 근데 역으로 저는 말씀을 드려요. 다시 다른 말로 한다면 민원 발생 없는 공정한 평가사.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보험은 정책보험입니다. 국가에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 제도적으로 이 소음보호 입장에서는 민원이 없는 평가 이걸 제일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다면 결론은
계약자와 관계. 이거 중요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것은 계약자와 소통을 한다면은 작물의 특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재해 일어난 그 현상이라든지 이걸 잘 알으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 방침은 계약자에 대한 친절한 서비스 자수고체. 보면은 저도 이제 직장 생활 이제 공무원 40년 했기 때문에 약간 물이 좀 덜 빠진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제 스스로 진짜 그 주민들한테라든지 친절한 것이 좀 너무 배어 있었어요. 그래도 이 계약자가 약간 그냥 터무니없는 이야기하면 약간 화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걸 잘 컨트롤하는 것이 이 평가뿐이 아니라 모든 사회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친절한 서비스, 그 다음에 계약자가 공감하고 인정받는 평가 역량 강화. 결론은 평가를 잘 하시고 그 작물에 대한 특성을 잘 이해하고 조사 방법을 잘 이해해서 계약자와 소통이 잘 되면 그것이 최고 평가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방침으로 하는데 제가 이 손해평가사에 대한 내부 시각을 감사원에서 분석한 것이 있었어요. 장점은 어쨌든 간에 손해평가사는 어려운 시험이고 합격하면은 그래도 인정받는 평가사다 해서 높은 참여 욕구, 그 다음에 조사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해요. 지금 과거에 현지 평가인들이 했을 때는 그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실, 도덕적 해이 이런 게 좀 있었는데 평가사들은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단점이 뭐냐? 농작물에 대한 지식과 현장 경험이 부족하다니. 사실 농업을 종사하신 분들은 바빠서 평가사 일부 뭐 시험 또 어려우니까 못 하잖아요. 농업에 종사 안 하신 분들이 많이 합격을 했어요. 농업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 교육을 많이 시켜서 많이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벼 조사를 가면은 도복이 딱 한 70% 쓰러졌어요. 야, 피해가 높네. 이거 70% 피해 나왔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농민들이 웃어요. 도복이 된 것은 일반적으로 비료 욕심이 많고 다수확을 위해서 비료를 많이 뿌려가지고 이 종실이 열매가 충실이 맺어갖고 태풍으로 쓰러진 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백수 현상에 의해서 출수할 때 바람 맞아가지고 이삭이 등숙이 안 된 거. 이게 피해를 놓고 이건 피해가 적게 났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농가들이 웃어요. 그만큼 모르고 평가를 해왔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래도 선배들이 구축해왔고 뭐 저 같은 사람이 있어서 좀 더 이제는 교육을 받아 나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례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지식 부족, 그다음에 서비스 마인드 부족과 계약자 민원 대응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과거에 좀 그런 거에 젖어 있기 때문에 당치도 않은 이야기를 하면 그냥 같이 그냥 언쟁이 내피고 한데 가능한 그렇게 않고 차분히 순리적으로 한 것이 내 자신 건강에 좋고 또 평가도 원활히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평가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 항목별로 업무 방법서는 숙지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합격을 하셨기 때문에 숙지는 다 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보면 그러죠. 시험 보고 나면 그냥 며칠 있으면 다 봤나 본다. 군대 갔다 오면 군대 있던 것, 군인의 정신부터 다 봤나 본다. 다 잊어지죠. 잊어도 상관없어요. 굳이 이 바쁜 세상 그 기억할 수 없어요. 다만 평가 나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또 실무기로 받아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웠던 예를 들어서 1평방미터 유효 중량이 어찌고 다 필요 없어요. 평가 방법서에 의해서 조사하고 입력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사전에 이 모바일 입력하기 전에 엑셀이 이제 만들어져요. 그러면 딱 입력을 하면 조사가 입력하면은 그 자리에서 농민한테 설명할 수 있는 조사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민 안 하셔도 된다. 이제 업무 방법서 최소한도로 기억한 거 평가 나가기 전 가서 평가에 지장이 없을 정도만 되면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품목별 작물 특성이라든지 병해충에 대한 것은 숙지를 이제 하셔야 되겠죠. 이게 다양해요. 다양하기 때문에 자료도 저희들이 이제 품목별로 교육하면은 앞으로 이 가수는 크게 이제 이 병충해 특약 조건에서는 복숭아, 세균성 구명병밖에 없잖아요. 다른 것은. 근데 이제 벼라든지 고추 이런 것들 이제 병충해와 관련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교재를 만들어서 또 다시 교육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올해 고추를 일찍 조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고추를 지금 이제 3월
1일, 12일 이제 교육 계획이 있는데, 이 고추는 이 터널 재배는 4월 중순부터, 그 다음에 노지 재배는 이제 멀칭을 합니다. 멀칭을 합니다. 4월 하순에서 5월 초가 많이 돼요. 그때 여러분들한테 이 봉사활동 기회를,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애국인 유입도 안 되고 농촌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때 고추 심으면서 농가하고 대하면서 대부분이 고추가 지금 현재 초기에 생장이 더디다든지 이런 사항 나온 것은 이 재배 방법이라든지 이게 재배보다는 재배 방법에 잘못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농가하고 소통하면서 이야기하면은 농가도 이해해요. 작년에 제가 평가를 나가서 했는데 이분이 젊은 사람인데 고추를 힘에 맞지 않게 많이 한 거예요. 만약에 관리가 안 되니까 자기는 바이러스를 하는데 바이러스 아니에요. 생육불량이에요. 생육불량. 그래서 자기도 그 인정을 하고, 그래서 피해는 낮지, 고생하니까 주지만은 피해를 높이 줄 수, 안 줘도 민원이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풍목의 참 특성이라든지 재배 방법이라든지 농가 소통하면서 배우면은 평가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사실 이 고추는 다양한 현상이 많이 나와요. 생리적 장애라든지 병충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기회를 많이 부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자 원만한 관계 설정 및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해야 합니다. 첫 대면 시에 피해에 대한 이유와 공감됐어요. 사실 그분들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신고를 했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피해 조사를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작물을 재배하니까 이러죠. 그러면 안 되죠. 응? 재해로 인해서 농촌에 더 인력도 부족한데 아유 나디시아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 말 한 자리에 그분들은 우리를 인정해 주는구나, 우리의 입장에서 배려해 주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좋은 말은 천냥빚도 갚은다 했잖아요. 절대 우리가 처니까에 서로 인상이 나빠지면 그 처음부터까지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친절한 대화를 해서 이 공감들을 해주는 것이 좋다. 절대로 본의의식을 가지시면 안 된다. 과거에 직장에 다닐 때 나는 뭐 했는데 이 생각하시면 힘듭니다. 그냥 단순히 나는 평가사다. 그리고 이 정책보험과 관련된 기 때문에 피해 있는 계약자, 농민에게 가능한 한 이로 말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평가 방법 및 조사에 대한 소통이 잘 되어야 돼요. 소통이 안 돼서 사실은 거기서 언쟁이 생기고 민원이 생깁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냐, 평년 수확량 가입성에 대해서 계약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량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사과는 몇 개 가입수확량, 그 다음에 종합형 가수는 중량으로 몇 킬로, 그 다음에 이제 밭작물 농작물도 키로수 다 이러잖아요. 키로 하면 몰라요. 그러면은, 야, 넌 660평방미터 200평이잖아요. 한마지기. 그러면 이분들은 한마지기면 한마지기에 대한 기준이 다 있어요. 옛날부터 다 하기 때문에. 옛날은 몇 섬, 그렇지만 요즘은 40kg 포대, 그리고 산물별로 바로 RPC 낼 때는 톤백, 이걸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40kg.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농지의 지력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11포대에서 15포대까지. 그러면 440kg, 600kg. 요즘 보통 넉섬 반에서 4섬, 그러니까 100kg를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섬으로 한다면 그걸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원장, 이제 나중에 설명드렸지만 원장에 가입상량 나오고 면적 나오면 딱 나누면 1평방미터당 중량이 나온 거잖아요. 거기다 660평방미터 보면 한 마지기에 몇 킬로, 그럼 거기다가 40kg 나누면 몇 포대, 딱 나오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설명이. 그러면 농가가 이해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설명. 그 다음에 양파 같은 경우도 20kg 망으로, 몇 킬로 하면 잘 몰라요. 20kg 망으로 몇 망.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180망에서 요즘 뭐 품종 계량이라든지 병충해 잘해가지고 또 비료, 좋은 비료 나오기 때문에 400망까지 차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단위, 보관이라든지 판매량, 단위, 이런 개념으로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일 같은 경우도 이분들이 배는 이제 몇 장 쌌다기 때문에 알아요, 배는. 나머지는 몇 개 하면 기억이 얼른 안 나. 근데 100컨테이너. 컨테이너라는 것은 보통 18kg나 그 노란 박스 있잖아요. 또는 20kg 담아져요. 그러면 사과 한 개 부사 300kg다. 20kg 하면 60개에서 70개. 그러냐, 크고 잡으면 되니까. 그러면 몇 컨테이너면은 그놈 하면은 그 밭에서 계산이 다 되거든요. 이 설명을 잘함으로써 효율적이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농가가 이해가 되고 소통이 잘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전에 여러분들이
평가 나가기 전에 공부도 하고 고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평년 수확량과 실제 수확량 상호 비교. 사실상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벼 같은 경우는 40kg짜리 11포대에서 15포대 이랬는데 가입 수확량은 피해가 기존에 재해로 인해서 보험금을 많이 타신 분들은 8포대, 9포대, 10포대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 평소에 생각하는 수확량을 생각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가입 수확량 생각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설명을 이렇게 원래는 11포에서 15포, 예를 들어서 13포 드신 농지였죠. 그러나 2, 3년간 계속 재해로 인해서 보험을 타셔가지고 가입 수확량이 나눠져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피해율이 설령 본인이 생각한 피해율에서 이미 30, 40% 피해가 나 있는 거죠. 낮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 40% 피해가 났더라도 피해도 안 나오고 또 자기 부담 비율 20% 해보면 참으로 안 나오잖아요. 이런 설명을 전체 설명해 드리면서 이해를 시키면은 이 농가에서 언쟁이라든지 또 민원 발생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숙지를 잘 하셔야 한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 조사잖아요. 1차가. 피해 조사이기 때문에 표본을 선정할 때 계약자가 피해가 있다고 지정하는 곳을 일부 반영해 줘야 돼요. 계약자 입장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자, 피해가 어디가 많으십니까? 어차피 피해를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제가 해보면. 특히나 가입수확량이 낮기 때문에 어디가 피해가 많이 있습니까? 가입수확량이 참말로 낮은 데는 골라서라도 피해 있는데 해줘요. 그래도 피해율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1차는 어쨌든 간에 농가에서 어디가 피해가 많습니까? 해갖고, 저쪽에 피해가 많다고. 그걸 가서 딱, 보는 데서 딱 비워주는 거예요. 표본을. 그리고 사항을 받고, 고루 이제, 사람이 제가 이 말씀 자주 드리죠. 몸이 편하면은, 머리나 가슴이 불편해요. 그 이야기는 내가 편하게 이 시경을 평가를 하면은, 다음에 민원 생기면은 더 머리 아파.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표본 뜨실 때는 농가 입장에서 반드시 피해 있는 걸 농가에 어디가 피해가 많습니까? 그래서 딱 뜨고 그 다음에 군데군데 뜨면은 그 평준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혹시나 또한 농가를 배려한다고 해서 그럼 마음대로 당신이 표본 4개가 필요하다. 4개 또 오십시오. 그건 안 됩니다. 그건 평가서 아니잖아요. 설령 4개를 똑같은 데 피해 봐주더라도 본인이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농가를 배려하면서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민원의 발생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설명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보험금까지 또 다른 데는 어찌고 이런 다 필요 없어요. 그 현장 상황에 맞게끔만 정확한 표현을 해주셔야지.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12%인데 이제 25% 받으려고 합니다. 절대 이런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에는 그분이 좋다고 그랬죠.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평가사들 어떻게 되겠어요? 벼 같은 걸 보면은 원칙은 재현율이 65%, 재현율이라는 것은 등수가 잘 된 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면 평가사들 벼 같은 경우 그냥 피해 있는 것도 다 훑어가져서 그냥 무게 다 재버려요. 그러면 피해가 안 나오잖아요. 사실은 피해 나온 걸 그러면 이 부채 같은 걸로 흔들면은 30% 이상이 다 날아가요. 그놈을 갖고 재줘야 되잖아요. 무게를. 그걸 안 해주니까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그런 거를 정확히 해가지고 그냥 봐준냐 해주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해줘가지고 평가를 해야지. 그 자리에서 정확하지 않게 12% 나오는데 25% 드립니다. 난 이런 표현에서는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농촌에 정이 있고 또는 의식적으로 무엇인가 제공을 하면은 자기한테 유익할 것이라 판단하고 아직도 금품을 제공하시는 분들 계세요. 봉투 그냥 식사라도 하시라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그 파티 끝나고 식사 때가 됐어. 밥이나 갑시다. 먹자고 그래요. 가입시다. 가서 식사하고 돈 딱 계산. 네? 우리가 계산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됩니다. 그러면은 농가와 관계 절대 나쁜 행태로 가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조장과 관계. 조장과 관계는 우리가 이제 결론은 회원간의 관계죠. 우리 회원간의 관계, 조장과 관계. 예, 업무 배분은 가능한 평등한 갱도로 균형 있게 배분해야 합니다.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이제 역할 분담은 혹시 제가 조장은 아니지만은 조언이 말을 논리적으로 계약적으로 잘 것 같으면 그 논리적 설명도 다르고 어찌 보면 서비스 마인드가 있으신 분이 설명해주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 것은
이 서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업무 방법서 또는 또 평가서 상호간 의견이 다를 때는 별도 협의를 해서 처리하지, 이거 기호 아니에요 앞에서 하면 그건 이 평가사의 쉽게 말하면 신뢰 문제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약자와 함께 있을 때는 다른 의견이 다르다. 예, 다를 수 있어요. 약관을 제대로 안 봤다든지, 또 과거의 간행도로 선배들이 또 조장들이 평가를 했다든지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하고 다를 수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 올해 지금 벌써 지금 공부가 지금 그 8회 선생님도 공부 들어왔지만은 약간 지금 변경 사항 때문에 지금 책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다른 점이 있다. 그래서 선배들이 모를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를 때는 그거 아닙니다가 아니라 저쪽에 가서 업무 방법서가 지금 올해 이런 변화가 있고 해서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으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상호간에 존중하면서 했을 때는 이 상호간에 갈등 유발도 없고 또 평가 신뢰 저하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차량을 이제 이용을 해요. 2인 1조 할 때. 차량을 이용할 때는 그 운전평가서에 대한 그 경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량을 멀리 장거리 가면 그냥 며칠 하면 기름 한번 넣어준다든지 뭐 점심을 넣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호간의 신뢰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해가 없도록, 사람인지라 내 돈 들고 고생하고 있는데 아무 대가가 없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 일괄 조정해도 좋겠습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정도는 이 정도를 배려해 줌으로써 우리 동료 간에 오해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성 간의 조편성이 돼요. 이성 간의 조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 성인지 감속 준수하고 상호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진짜 아무리 친하더라도 이 불필요하게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각자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지금 현재 217분이 어제 현재 우리 전남지에 입회 신청을 내셨고 202명이 입회비와 연회비를 내셨어요. 그런다면은 202명이 이제 확정된 인원 아닙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저기 전남지 기존 회원이 약 한 135명, 여 중에서 약 한 110명이 거의 A형으로 뛴다 하면은 약 한 100명 정도가 이제 실외하고 짝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 50에서 60명 정도 실외에 조장을 선발해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 조장은 좀 불편해요. 왜? 조장 이름이 제일 먼저 들어가. 그러면은 농업에 문제 있을 때는 제일 앞에 있는 사람 조장인 줄 아니까 전화를 해요. 그래서 책임감 있고 적극적으로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조장을 맡아서 해주면은 동료 간의 신뢰 확보도 되겠다. 작년에도 저희 지회가 민원이 없었던 것은 제가 작년에 아까 우리가 기존 회원이 한 50 몇 명인데 일할 수 있는 50명, 그 다음에 유괴가 62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기존 회원 중에서 비용도 있고 해놔서 유괴에서 조장을 10분을 선임했어요. 10분. 10분을 선임해서 좀 더 하루인가 더 교육을 더 해드리고, 그 다음에 3일간 이 선배 회원들하고 특히 제가 착가줬다면 그래요. 다른 것은 하루 같이 하면 그냥 다 해요. 웬만하면. 그리고 다른 것은 다 어렵기 때문에 똑같아. 근데 착가수조사는 굉장히 보험금 자체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3일간을 선배 평가사들하고 복숭아를 이제 제일 먼저 하니까 저희들이 사과를 중점으로 나갔기 때문에 3일간을 먼저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 평가 방법을 습득을 해가지고 조장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3일간 하셨어도 저희들은 뭐 다른 데는 뭐 수습기간이 있다 뭐 했는데 저희들은 수습기간 없어요. 어쨌든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이제 협의해서 하는데 작년에 3일간 돈 버시면서 조장들 업무를 숙지했다는 말씀드리고, 올해도 아무튼 조장을 50명, 60명 정도는 실외에서 선임해서 대응해 나갈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현지 평가인과 관계예요. 현지 평가인 이분들은 아무튼 장점이 많죠. 왜? 현지 지역 실정, 그다음 평가 이치 파악이 잘 돼서 일을 효율적으로 잘해요. 그냥 우리는 농가 나오면 그냥 같은 니어도 저쪽 끝머리 이쪽 끝머리면은 차이가 많이 있어요. 어떤 니는 다른 면하고도 같이 하면 있을 거고, 근데 이
현지 평가인들 그걸 잘 알아요. 순서를 잘 하기 때문에 일이 효율적으로 잘 돼. 그리고 대부분 이 관련 농업 종사자예요. 가수, 병원, 교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농업 지식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평가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해당 지역민이 계약자 유리하게 나갑니다. 손사법인이 약간 손사법인으로 경쟁체이기 때문에 오차율이 5%. 그 다음에 우리 손해평가사들이 9%, 9%는 잘한 거죠. 현지 평가인들 오차율이 30%. 이 사람들 못해서가 아니에요. 안 준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지만은 당장 고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 평가사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합격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정해 가면서 또 아무래도 이제 현지 평가인들은 농촌이기 때문에 나이들 드시고 이제 은퇴도 하실 거 아닙니까? 과거 2만 명인데 지금 현재 7천 명 수준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확대해 나가려면은 이분들한테 배울 건 배우고, 그 다음에 단점에 대해서는 억제하면서 그냥 나는 한 나무를 120개 씌웠는데 그냥 250개라든지 70개라는 차이가 많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해야 모든 책임은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평가인과 관계는 장점은 잘 활용하고 단점은 경계에서 공정한 평가 이루도록 해야 된다. 거기서 언쟁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도 그 지역민들이기 때문에 말을 만들어요. 절대 최선을 다해서 대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가인이지만 평가인님 하실 게 아니라 아이고 평가사님 말씀하면 좋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선생님 많이 해도 선생님 사장님 하듯이 그렇고 예우해 주시면 되면은 또 잘하신 분도 잘하고 또 정이 들면은 그냥 나중에 그냥 아무 관계 없이 그냥 사과 재배원대서 같으면 사과집도 보내는 사람도 있고 그런 그 인간관계. 그래서 장점은 활용하고 단점은 경계하면서 공정한 평가는 이건 사람이 사는 일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협 관계자와 구역 책임자와 관계. 일부 보면은 이 농협 관계자는 사실상 그 계약자와 우리 평가사의 가교 역할을 하죠. 어떤 민원이 생기면 처리해주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은 지인 사이니까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든지 이런 좋은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그 소통을 통해서 문제 해결보다는 그냥 언쟁을 해가지고 그 당사자로만 끝나면 돼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 평가 나왔던 우리 팀 또 지혜, 협회까지 이미지가 안 좋아진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아무리 우리의 일이 옳고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풀어가면서 하지 언쟁이나 이런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면은 팀으로 구성됐으면은 그 조에 문제가 됐다면은 그냥 즉석이 아니라 팀장과 협의해서 이런 상황이 된다. 어떻게 하든 같이 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해 준 것이 우리한테 좋다. 모든 게 다 그러죠. 그런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구역 책임자는 이 소음보와 지역 농업 업무 총괄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평가가 잘못된다면은 그 평가하고 있는 평가사를 나가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작년에도 약간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이제 저하고 관계도 좋고 했을 때 사정됐는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전남주에 나가십시오. 거기는 또 그 같이 이제 구역 책임자랑 단톡방 같이 들어가거든요. 업무 공지가 돼야 되니까 거기다 그냥 한다더니. 근데 여러분들 가능한 단톡방의 의견 제시보다는 단톡방 의견 제시는 저는 하기는 하되 건설적이고 발전적이고 하기는 하되 좀 안 좋은 것은 가능한 소통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난 더 낫다 판단돼요. 소통을 통해서. 그냥 단톡방에 올리길 좋아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셔요. 근데 가급적 저는 그걸 지양해 줍시다. 단톡방이라 그냥 구역 책임자에 대해서 이거 다른 데는 지금 작년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작년에 벼조사를 어쨌든 간에 재해가 없었어요. 병충해가 있었죠. 그래서 재작년에 1인 조사인데 2인 조사로 풀어줬어요. 그만큼 사람 수입은 더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전북이 전라북도 신동진 이쪽에 계통을 많이 심어서 어혈병이 좀 병충해 많이 왔어요. 그래 엄청 많아지니까 전북 지역에 한해서만 2인 조사를 1인 조사로 한정을 제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었겠죠. 이게 그걸 불만한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구역 책임자도 봐주고 싶죠. 그건 본부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이 팀장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냥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이건 뭐 다른 데는 1인 조사인데 왜 우리 이렇게 하냐 이런 식으로 하면 구역 책임자 있잖아요. 자기도 놀아가고 있는데 기분 나쁘죠.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입사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평가 조사 로드맵입니다. 이제 공통사항이에요. 현장 투입 전에 준비사항입니다. 조사 준비물 등을 사전 준비하면 됩니다.
평가 시 필수 물품과 품목별 필요 물품을 이제 별도로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고리 지역 갈 때는 숙박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가 편성이 되면 업무 분담을 해줘. 그래서 농가 면담은 누가 할 것이고, 지원과 면접하기 누가 하냐, 사진 촬영, 그 다음에 표본 선정과 표본 채취, 그 다음에 원장 견이나 모바일 입력, 협회, 구역 책임자 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조가 편성이 되면 논의해서 업무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지사지 형식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장을 수령하면 분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원장 수령과 함께 적착소 리본을 반드시 수령을 하셔야 돼요. 리본을 농협에서. 그 다음에 적착자로 들어가면 일주당 가입 수확량을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100주인데 10,000개다. 그러면 일주당 100개잖아요. 가입 수확량이. 그랬을 때 그걸 딱 보고, 아, 여기는 10,000개 정도 된다면 10,000개만 넘으면, 그래서 조사 당시 100개가 넘는다 하면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판단에 쓰는 거죠. 사전에 분석이 필요하다. 벼콩, 마늘, 양파는 단위 면적당 가입 수확량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평방미터고, 우리가 말하는 660평방미터 한마디씩 200평. 이걸 분석을 해서 농가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지 그런 소통을 잘해야 한다. 그 다음 리본을 작성을 해야 돼요. 적착조사나 고시조사 사전에. 1년 번호 조사 일정을 표기하는 마카펜이나 유성배직에서 작성을, 그리고 거기 가서 현장에 하려면 그것도 일이 엄청 많아요. 미리서 딱 작성해야 하고, 그 나중에 이제 품목별 할 때 별도로 교육을 해드릴게요. 그런다는 것을 공통사항을 내가 말씀드린 거죠. 그 다음에 이길 조사건에 대해서 계약자 전화 연락을 해야죠. 연락 안 했을 때는, 연락 안 되면은 일 못 하는 거잖아요. 내일 조사를 하면 오늘 저녁에, 내일 오전 중에 몇 시부터 나가려면 사전에 딱딱 카카오 웹이라든지 이걸 봐가지고 이치를, 순서를 정해가지고 전화를 드려가지고 약속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약속 시간이 조정할 경우는 사전에 안내를 해서, 여기 나그 사람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약속 시간 조정을 해서 불만을 해소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물에 도착하고 진행해야 할 것은 계약자가 간단한 인사면 이의로 전달,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조사 가능한지 여부 판단, 적과가 됐냐 안 됐느냐 판단, 적과수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조사 목적물 소재지나 이제 조사 가능할 때는 소재지, 그 다음에 면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번 확인할 때는 스마트 국토정보 어플이라든지 네이버 지도 활용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깔으셔갖고, 면적 확인은 면적 측정이라든지 스마트폰 앱 설치를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을 구동해서 사진을 촬영해야 돼요. 농지 전경이라든지 주요 부분을 3장 이상 촬영해야 돼요. 나중에 그래야 모바일 전송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되면은 이제 조사 진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조사 품목별로 조사 내용 방법에 따라 조사를, 이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니까 이런 순서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다음 표본 구간 선정 시 피해가 많고 적음에 따라 집중되지 않고 균일하게 표본을 선정이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장과 조언 업무 분담은 조사 효율성을 고려해서 배분해야 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요. 그 다음에 조사 결과 설명 후 계약자 서명 날이, 원장의 계약자 서명 날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가 내용이 우리가 조사한 내용과 계약자 간의 의견이 안 맞을 경우, 조사 내용을 검토해서 계약자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 이럴 때는 부분적으로 재조사해서 현장에서 마무리해야 돼. 아이, 다 틀렸다 하면은 다음에 재조사 신청하십시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재조사가 안 나오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계약자 의견이 타당하다 하면은 분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가입 착가수가 100개 달리고 70개 달리고 80개 달리는데 막 200개 달린 놈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피해가 있는 지역에서는 100개, 200개, 100개, 120개 했는데 그냥 30개 있다든지, 그럼 농가 이의가 있을 거다. 너무 가대 차이가 있다면 표본주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조정을 해주면 농가를 배려해 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전체를 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현장에서 조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대신 계약자 의견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면은 조사 내용 등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고 농협의 재조사 신청토로 안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조사자 의견날 쓰면 돼요. 언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미보상을 적용할 때는 내용 설명 미보상 적용날에 발대시 설명해야 돼요. 그러나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논리적이 아닐 때는 미보상 안 잡는 것이 원칙이에요. 신중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원장 작성과 모바일 입력. 원장 작성은 현장의 조사에서 계약자가 설명한 조사 내용과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 안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계약자가 설명한 조사 내용과 원장 작성 완료 후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원인을 분석한 다음에 최종 정리를 해요. 본인이. 그래서
최종 정리한 조사 결과와 계약자의 설명 내용과 다를 경우 계약자를 재방문해서 설명한 다음에 이 민원 발생을 방지해야 돼요. 그래서 당초 설명한 내용을 썼는데 수정 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다 할 때는 그 설명이 되고 농가하고 계약자하고 일치되면은 수정한 다음에 계약자 서명을 받아야 돼. 그래야 나중에 민원제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모바일을 구동해서 원장을 조사한 내용으로 입력하고 원장의 사진을 전송하면 됩니다. 근데 이때 조사 결과 내용 우리가 이제 엑셀로 사진을 조사한 거 있잖아요. 모바일에서 입력한 놈하고 이 피율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또는 착각이 일치하는데 안 맞을 때는 숫자를 잘못 입력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꼭 틀릴 때는 확인을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 그러면 또 다시 원장하고 또 달라져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그걸 확인하셔야 한다요. 그 다음에 회폐 보고나 일일 보고는 가능한 한 6시 내에 그리고 모바일 입력과 회폐 및 이길 보고는 당일날 입력 원칙입니다. 12시 이전까지. 특히 모바일 입력을 그 이튿날 입력이 됐다 했을 때는 당일날 오늘 일을 했는데 오늘 입력 안 하고 그 이튿날 입력해봤다. 오늘치는 수당 없어요. 내일치는 시경으로 15건이면 풀인데 30건 해도 15건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일날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당 손해 발생이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 보고체계 항목입니다. 현장에서 문제점이 있거나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조장, 그 다음에 팀장, 또 구획책임자 아니면 지회장한테 되고 큰 건 같으면은 여기서 해결되면 대부분 여기서 해결됩니다. 해결되지 않은 것은 협회 또는 소원부를 통해서 이 보고체계가 돼야지 이 손해편사가 판단할 문제 예를 들어서 미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농협소원부에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밑에 있는 상황을 이런 것들을 소원부에로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보고체계가 무시돼서 소원부에서도 이 손해평가서에 대한 이 자질 문제가 노출되고 또 구역 책임자는 자기가 못 들은 사항이 구역자가 총괄하고 있는데 못 들은 사항이 보고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섭섭한 거죠. 보고체계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이 본인한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지혜나 협회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고체계를 준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연중평가 예정일은 여러분들이 보면은 4월 달에는 제과점 피해는 요즘은 지금 거의 안 해요. 돈 아끼려고 제과점 피해 조사는 작년부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법인에서 샘플로 해가지고 전체 조사하는 것으로 지금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늘 양파는 이 극조선 경우는 4월부터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5월에서 6월 2명씩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가수, 제과 조사는 6월부터 8월, 6월 중순부터 8월 초순 2명 내지 3명. 그 다음에 고추는 7월 하순부터 9월 하순. 그 다음에 과수, 낙과나 일소피해 이건 8월부터 10월에 있는 거죠. 수시 있는 거죠. 그 다음 벼, 수확량조사는 중생종, 조생종은 이제 8월 말도 있습니다만 피해가 있을 때 근데 극히 적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9월에서 10월. 그 다음에 이 콩 수확량조사는 좀 빠른 것은 또 9월부터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10월, 11월이 이제 많이 있죠. 이것은 이제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으로 이때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케줄 조정 같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품목별로 평가 조사 준비물. 공통적으로 있는 것은 우이, 장화, 필구구, 계산기, 클립보드판, 면적증기, 줄자 이건 공통이고 마늘 양파 조사는 채치기, 전자저울, 양파망, 가위. 그 다음에 가수 조사는 개수기, 개수표, 막가펜, 스프레이 페인트. 고추 조사는 개수기, 개수표, 막가펜. 벼 조사는 낫, 고무밴드, 깔판, 홀대, 전자저울, 수분 측정기. 콩 조사는 낫이나 또는 전정가위, 마늘망 또는 양파망, 전자저울, 수분 측정기 이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 품목 조사는 지금 당장 많이 준비하지 마세요. 준비하지 마시고 필기구하고 클립보드판, 그 다음에 개수기 2개 정도, 그 다음에 마카펜 이건 저희 지혜의 관행대로 관례대로 여러분들에게 일종의 그 입회 환영 차원에서 저희들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필기구나 클립보드판 개수기 2개씩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마카펜 그리고 여러분들 개수기 달 수 있도록 지금 명표 신분증에 다른 것 있어요. 또 이제 좀 늘어진 거 개수기 달고 이제 개수할 수 있도록 이것도 이제 사서 여러분들 드릴 겁니다. 뭐 다른 지혜는 어쩔지 모르지만은 저희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
이건 어차피 선배들이 이제 돈 벌어서 기여했던 것, 또 여러분들이 일부 이제 연회비도 내셨기 때문에, 우리 이런 것들은 이제 사전에, 저희 지회는 이제 작년부터 저희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합격되셨기 때문에, 그냥 들어왔다 나가신 분들도 연회비 내고도 나가신 분 몇 분, 두세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명함을 해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명함은 교육 끝날 때, 이제는 확정이죠. 확정하신 분 계세요? 이제 교육까지 받았는데 공짜 받아보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러면 뿔나요, 머리에. 그래서 명함은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연회비 입회비 합격했고, 협회도 정의원 입회 가입했고, 저희도 이제는 정기총회가 19일날 끝났어요. 끝났기 때문에 이제 저희 전남지의 정의원 밴드로 여러분들 이제 모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명함도 교육 끝날 때, 집합교육 끝날 때 논하 드리도록 하고, 가능한 한 이 기념품도 가능한 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저희 전남지에 추진하는 시체 가능한 한 함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현장 경험을 더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계획은 이제 마늘 양파 교육 오늘 하는 것이고요. 가수 촉가수 교육은 이제 다음 주, 그 다음에 고추 생산비 조사는 그 다음 주, 그 다음에 벼 홍 조사는 8월 중에, 그때 이제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우선 이 세 가지를 먼저 하고, 현장 교육은 가능한 한 일찍, 그러니까 현장 교육은 평가 투입 전에 20일 전이랐는데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최소한도로 뭐 열흘 전에는 현장 투입 전에 교육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가수에 있어서는 이제 사과가 좀 문제되잖아요. 사과는 품목이 작년에 좀 부끄럽더라고. 작년에 영주를 갔는데 우리 유배 평가사님들이 이 가수 품목을 구분 못하니까 평가인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아니, 가수 품목도 모른다고. 그래서 유괴 들어가셨는데 농사를 안 졌는데 어째 다 갔냐. 노력을 했지만 최소한도로 부사 후지, 그다음에 아오리는 스가루라고 하죠. 스가루, 그다음에 수석사에는 홍로, 이 정도는 구분하셔야 돼. 세 개는 최소한도로. 양광은 이제 다 이제 봉지 씌우고 그러니까 안 봐도 양광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그다음에 이제 알프스 오토메 이런 것은 이제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품종 구분은 그 마치 작년에 6회 교육받았는데 면적도 크고 품종도 다 품종이 있는 데를 제가 올해 사전에 섭외를 해놨어요. 수가 너무 많으니까 농가에서 초화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 농촌에 어려움이 있으면 가서 저가라도, 그럼 또 배우잖아요. 그러면 가수는 이런 결과습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가하는 거라면은 여러분 전문가예요. 진짜 조금만 더 알면은 그 사람들이 대단하십니다 이 소리를 해요. 예. 너무나 평가사들이 이 작목의 특성이나 이런 걸 모르고 오니까 이 해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력을 쌓아야 한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강화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5분 쉴까요? 10분 쉴까요? 쉬기는 쉬어야 돼. 아무튼 다음은 이제 마늘 양파입니다. 좀 쉬셔야 되겠죠? 그럼 10분까지 쉬어드릴게요. 그럼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